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7페이지 계속 설명드립니다. 부담부증여까지 제가 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요. 자, 계속 이제 보시면 취득세, 우리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세 과세 표준입니다. 매매가춘 유상승계취득이요. 자, 원칙적으로 매매가춘 유상승계취득은 취득세 과세 표준은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합니다. 여러분, 사실상 취득가격. 자, 부동산 등을 유상거래라는 게 뭐냐면 매매, 교환 등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말하죠. 하여튼 부동산 등을 유상거래로 승계취득하는 경우에 취득 당시 가격은 취득 시기 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다음의 자가 누구냐? 납세무자라든가 신탁의 경우는 위탁자가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일치의 비용으로서요,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매매가중 유상승계취득은 취득하기 위해서 납세무자라든가 신탁의 경우는 위탁자가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일치의 비용을 우리가 말하고 이것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취득하기 위해 들어간 일치의 비용이요.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부당행위 계산의 경우에 시가 인정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예외가 있는데요. 어떤 얘기냐? 지자체 장은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친족관계 등이 있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그 취득에 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수시키는 행위 또는 계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즉 부당행위 계산이라고 하는데, 부당행위 계산이 있다 그러면은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 표준하지 않고 뭘 과세 표준하느냐? 시가 인정액을 취득 당시 가액으로 결정해 안 다니고 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부당하게 계산됐다 그러면 지자체장이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 표준하지 않고 뭐로 한다? 시가인정액을 취득 당시 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시가인정액으로. 그럴 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부당행위 계산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부당행위 계산은 어떻게 판단하냐면 특수관계인으로부터요. 남남 사이 같으면 뭐 싸게 취득하든 뭐하든 뭔 관계가 있어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인정액보다 무슨 가격으로?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시가인정액과 사실상 취득가액의 차익이 금액으로 얼마? 3억 이상 차이 나거나, 또는 시가인정액이 몇 프로? 5% 이상, 5% 상당 금액 차이가 난다. 그러면 부당하게 계산했다고 해서 부당행위로 계산했다. 그래가지고 지자체장이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지 않고 뭘 과세 표준한다? 시가인정액으로 합니다. 유상취득의 경우에 이렇게 시가인정액으로 하는 예외가 있다는 것. 그러면 어떤 얘기인지 사례를 통해서 한번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아파트 101동 101호, 102호, 103호가 나란히 있습니다. 자, 101호를 갑이란 사람으로부터 의리여 매매로, 요 101호를 매매로 취득했습니다. 매매로. 근데 매매로 취득했는데, 이 101호의 지방세과세 시가표준액은, 예를 들어서 시가표준액은 만약에 9억짜리인데요. 근데 의리 매매로 취득한 가격이 사실상 취득한 가격, 사실상 취득했다고 신고하는 가격이 이게 10억입니다. 근데요, 취득일 전 6개월, 취득한 후 3개월, 이 평가기간 동안에, 감정가격이나 이런 건 없었는데, 공매 경매는 없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 103호가 거래가 있었는데, 요 매매 사례가액이라고 그래서, 이게 매매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15억에 103호가 거래가 있었습니다. 매매가 있었어요. 15억에.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시가 인정액으로 인정되는 가격이 되는데, 이게 시가 인정액인데, 그런데 남남 사이 같으면 보세요. 15억에 거래되는 것을 갖다가 갑은 10억에 팔았습니다. 금매로. 을은 땡 잡았습니다. 그죠? 땡 잡았고. 저는 문제 없습니다. 15억에 거래되는 것을 나는 10억에 팔겠다는데 누가 말려요, 여러분들? 사기 강박 궁박만 아니면 되지.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사실상 취득가격 10억을 과세 표준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알고 봤더니 얘가 형이고 얘가 동생입니다. 친족 관계 등 특수 관계가 있는 자 간에 이렇게 거래를 했어요. 시가인정액보다 무슨 가격으로? 낮은 가격으로. 그러면 따져봅니다. 시가인정액과 사실상 취득가액의 차이가 금액으로 얼마? 3억 원 이상 차이 나는지 따져봅니다. 여기서 5억 차이가 나죠? 또는 시가인정액이 5% 이상 차이가 나는지 따져봐서 3억 이상 차이가 나? 그러면 부당행위로 계산했다고 해가지고 지자체장이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 표준하지 않고 뭐로요? 시가인정액을 요거 15억을 사실상 시가인정액 15억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금액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됐습니다. 자 여기였고 예? 예? 그 5% 시가인정액의 5% 시가인정액 5% 차이가 나거나 시가인정액의 5% 차이 나거나 금액으로 아니면 3억 이상 차이 나거나.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핵심곡 출제 예상 문제 함께 문제를 풀어볼까요 여러분? 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취득세 과세 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취득세 과세 표준의 기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그렇죠? 취득세 과세 표준은 뭐로 해? 취득 당시 가액으로.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지방세 폭증에 따른 취득 당시 가액은 즉 과세 표준은 취득 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시가인정액으로 한다. 그죠? 무상취득. 취득 물건에 대한 시가순액이 1억 원이 한 시가순액 1억 원이 한 부동산을 자 무상취득 상속을 제외하고 증여로 취득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시가인정액과 시가순액 중에서 납세자가 정하는 가격으로 하고 얼마 안 되니까. 자, 그 다음에요. 부동산을 유상거래로 승계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 가액은 취득 시기 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자, 납세무자라든가 아니면 신탁의 경우는 위탁자가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한다. 여러분 유상 승계 취득은 뭘 과세 표준한다고요? 사실상 취득가격. 맞네요 여러분들? 지자체 예상한 지방세 기본 폭증에 따른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그 취득에 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또는 계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그라미 4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가 표준액을 취득 당시 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틀렸죠? 뭐 때문에? 그렇지. 시가 표준액이 아니라 부당행위 계산이 있는 경우에 지자체장이 무엇으로요? 시가 인정액을 취득 당시 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시가 인정액으로. 자,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봅니다. 취득세 과세 표준이요. 사실상 취득가격의 범위. 이건 기본과정 때 안 했어요. 우리가 요까지는 기본과정 때 했었는데, 기본이론 때. 근데 이제 이건 처음 배우는 건데, 교재 108페이지입니다. 108페이지. 자, 교재 108페이지 보시니까, 요거는 이제 심화과정에서 처음 배우는 건데, 작년 시험 지문에는 지문 한 줄 나왔어요. 지문 한 줄 나왔어요. 제가 아니 진짜 왜 이건 안 내냐 그랬었는데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왜 이런 걸 안 내냐 그랬는데 그게 나왔어요. 지문에 한 줄 나왔는데 어떤 건지 한번 봅니다. 취득세 과세 표준이요. 사실상 취득가격을 유상취득의 경우 과세 표준으로 할 때 이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과 포함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사실상 취득가격이라는 것은 취득하기 위해서 자 보세요. 사실상 취득가격이라는 것은 취득세 과세를 할 때 사실상 취득가격은 과세 대상 물건의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일체의 직접 비용뿐만 아니라 간접 비용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그럴 때 이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 비용이 있고 포함되지 않는 간접 비용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전에 일단 한 가지 더 알고 갑니다. 매매 대금을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서 할인받는 경우에 자, 취득세 과세 표준은 할인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할인액, 할인받은 금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매매 대금을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할인받는 경우에 할인받은 금액, 할인받은 금액은 포함하지 않고 할인된 금액을 과세 표준에 포함합니다. 말장난 같지만 어떤 건지 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만약에 갑과 을이 어떤 자산을 거래를 하는데 매매대금을 을이 지급하기로 한 약정대금은 얼마였냐면 을이 지급하기로 한 약정대금은 예를 들어서 이게 10억이었습니다. 근데 이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합니다. 매매대금을 자, 대금을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서 갑이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그래, 내 1,000만 원 깎아줄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할인받은 금액이 얼마였냐면 이게 만약에 1,000만 원이었습니다. 자, 1,000만 원. 그러면 1,000만 원. 그러면 말장난 같지만 할인된 금액은 얼마냐? 할인된 금액은 요 할인받은 금액, 할인받은 금액 글씨가 조금 할인받은 금액. 자, 요거하고 할인받은 금액과 할인된 금액이요. 할인된 금액은
자, 얼마입니까? 9억 9천이겠죠? 9억 9천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취득세 과세표준은 어떤 걸 하냐 그러면 취득세 과세표준은 자, 이 할인받은 금액, 할인액은 이건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고요.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고 할인된 금액, 자, 요거를 9억 9천이요. 요걸 과세 표준으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할인받는 경우에 할인받은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자, 이 얘기였고. 자, 계속해서 봅니다. 사실상 주가격에 이제 포함되는 간접병이 있고 포함되지 않는 간접병이 있는데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걸 일일이 다 외울 수는 없고 그래도 눈에 익혀둡니다. 중요한 것들을. 자, 보세요. 할부 또는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액상담 및 연체료. 할부이자 연체료. 이거는 누가 취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법인이 취득할 때는 포함하는데 법인이 아닌 자가 개인이 취득할 때는 어떻게 하나? 제외합니다. 포함하지 않아요. 법인이 취득할 때는 포함하는데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할 때는 제외하고요. 할부이자 연체료. 또 그다음에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있죠?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이것도 법인이 취득할 때는 포함하는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할 때는 어떻게 하냐? 제외합니다. 사실상 추가액에서. 그 다음에 이런 건 읽어봅니다. 농지보존부담금,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문화예술진흥법 규정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비용, 빌딩 같은 데 보면 조형물 같은 거 있잖아요. 미술작품 이런 것들. 자,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한 금액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쟁반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나 수수료 이런 것들도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라 간접비용으로서 포함합니다. 이것도 시험에 몇 번 나온 건데요.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부담액과 채무인수액 있죠? 이것도 포함합니다. 간접비용에.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자, 우리 갑과 을이 어떤 부동산을 매매하는데 이 집이에요. 이 집이 1억짜리인데 여기에 만약에 전세금이 6천만 원이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전세 끼고 집 산다. 갭투자. 전세 끼고 집 살 때요. 자, 을은 취득대금을 얼마만 지급합니까, 여러분? 대금을 얼마만 지급해요? 예? 자, 이런 경우에 여러분 전세 6천 들어있는 집을 살 때 대금을 얼마만 지급하냐고요. 채무를 자, 이 전세금은 원래 매도인이 갚아야 할 돈인데 매수인이 전세 끼고 집을 산다는 것은 채무를 부담하기로 했다는 얘기죠. 이 전세금을. 그랬을 때 취득대금 얼마만 지급해요? 4천만 원만 지급하잖아요. 그럴 때 취득대금 외에 자, 취득자가 부담하는 이 채무 부담액, 채무인수액, 이것도 취득가격이 어떻게 한다? 포함해요. 그래서 취득세 신고할 때 얼마에 취득했다고 신고해요? 1억에 취득했다고 신고하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똑같아요. 1억짜리 집인데 은행에 대출금이 6천만 원 있다? 자, 이거 채무를 인수하면서 집을 사죠? 그랬을 때 똑같아요. 취득대금은 4천만 원만 지급하고 취득대금 외에 취득자가 부담하는 채무인수액, 채무부담액도 포함해서 취득세 신고할 때는 얼마에 신고해? 1억에 취득했다고 신고합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계속해서 봅니다. 또요, 부동산을 취득할 때 주택도시기금법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을 해당 부동산 취득 이전에 양도가 발생하는 이 채권 매각 자손 있죠? 이런 것들도 이것도 우리가 관행적으로 이렇게 할 때 이 채권 매각 자손도 이것도 하나의 말하자면 간접비용으로 포함합니다. 간접비용으로. 자, 그 다음에 채권 매각 자손도 포함하고 이거요. 지금 색깔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색깔이 제가 작년에도 이거 색깔 이렇게 하면서 강의하면서 아니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말이야. 아니 이걸 왜 안 내냔 말이야 도대체. 정말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공인중개사에 지급한 중개보수 요거 왜 시험에 안 내냐 그랬는데 작년에 지문에 나왔어요. 정답 질문 아니었지만 작년에 나왔는데 공인중개사에 지급한 중개보수도 누가 취득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법인이 취득할 때는 포함하는데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할 때는 취득가격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여러분. 중개보수. 그래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할부이자 연체료, 중개보수 이 세 가지는 법인이 취득할 때는 포함하는데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할 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거요. 자, 그 다음에 붙박이 가구, 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누리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 시설 등의 설치 비용.
주부들이 좋아하는 빌트인 이런 거 자 포함하고요. 간접비용으로. 그 다음에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하는 비용 이런 것도 포함합니다. 오늘 그쪽 동네 둘이가 번갈아가면서 아주 소시간에 자 소음을 일으키는구만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자꾸 봐서 눈에 익혀둡니다. 여러분들 눈에 익혀두시고요. 포함합니다. 포함하는 간접비용이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이번에는 이제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간접비용을 보겠습니다. 먼저요,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 선전비 등의 판매 비용 포함하지 않습니다. 포함하지 않는 것에 방점을 찍어야죠. 자, 포함되는 것들은 눈에 익혀두시고, 전기, 가스, 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이요. 관련 법률에 따라 전기, 가스, 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포함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주비, 지작물 보상금 같은 취득 물건과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을 지급하는 이주비, 지작물 보상금 포함하지 않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이거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 포함하지 않고요. 사실상 추가액에. 자, 그래서 포함하지 않는 것들 방점을 한번 찍어볼게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할인받은 경우에 할인받은 금액은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매매대금 10억 원을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1,000만 원을 할인받았을 때 할인받은 금액 포함하지 않고 할인액. 그 다음에 또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할부이자 연체료, 중개보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할 때, 개인이 취득할 때 연체료, 할부이자,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자, 중개보수 포함하지 않고, 그 다음에 판매를 위한 광고 선전비 포함하지 않고, 또 그 다음에 전기, 가스, 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포함하지 않고, 또 그 다음에 이주비, 지작물 보상금 포함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포함하지 않고요. 아셨죠, 여러분? 포함하지 않는 것에 방점을 찍어서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취득에 포함한지 여부에서 특별히 얘네들 할부자 연체료, 중개보수, 건설점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얘네들은 여러분 보세요. 얘네들은 누가 취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법인이 취득할 때 자 포함한다고 그랬죠? 법인이 취득할 때는 취득한 자가 법인일 때는 포함합니다. 법은 항상 바른 거니까 O 포함.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 취득할 때 개인이 취득한다. 자,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 취득할 때는 이런 개 XX. 그래서 개인이 취득할 때는 취득가격에서 어떻게 한다? 포함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개 XX 이렇게 해서 기억하라 했잖아요. 개인이 취득할 때는 포함하지 않고, 개인이 취득할 때는 이렇게 하면 또 오해가 있지. 개인이 취득할 때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그 말은 개인이 취득할 때는 자, 포함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취득할 때는 사실상 취득에서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개 XX 이렇게라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 여러분들 법은 항상 바른 거니까 O 포함. 법인이 취득할 때는 포함하고. 이렇게 해서 작년에는 요게 나왔어요. 공인중개사 지급한 중개보수, 그리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 알고 있는지 물어봤고요. 자, 그러면 됐습니다. 개인이 취득할 때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 원시 취득의 과세 표준입니다. 자, 건축물을 신축 재축하거나 매립간촉으로 토지를 취득하거나 원시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그 건물을 신축하는데 재축하는데 매립간촉하는데 소요된 일체 비용, 그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 표준합니다. 원시 취득할 때 취득 당시 가액, 즉 과세 표준은 사실상 취득가격입니다. 근데요, 자 보세요.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죠?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다. 잘 모르겠다, 뭐로 한다? 시가 표준액입니다. 근데 작년 시험에 지문에 이것도 나왔어요. 작년에 나오기를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가격은 시가 인정액으로 한다. 아니고 제가 항상 그랬습니다. 잘 모르겠다. 뭐로 한다? 시가 표준액으로. 그래서 어떤 학교생이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수업 시간에 시험 보는데 막 저는 막 들렸어요. 교수님 음성이. 그래서 잘 모르겠다 이런 것도 들리고 그래가지고 시가 표준액인데 시가 인정액으로 됐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똑같이 배워가지고 어떤 수험생은 시험 보면서 막 음성이 들리면서 문제를 맞추는데 다 배운 것들 다 알려준 거 막 교수님이 강조한 거 다 한 거 막 그런 것들만 나왔어요. 막 이런 사람이 있고 몇 문제 빼놓고는 막 다 그냥 아는 거여가지고
저는 그냥 문제 수월하게 풀어서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똑같이 배워가지고 어떤 사람은 음성이 하나도 안 들렸어요. 뭐 어떤 수강생은 하나도 배운 게 안 나왔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 아이고 진짜 아주 그냥 꼴밤에 딱 때려야지. 아니 또 어떻게 배웠길래? 자, 합격생들 대부분, 자, 합격하는 수강생 대부분 음성 듣고 뭐 하면서 막 다 문제 풀고 그러는데 배운 게 하나도 안 나왔대. 아이고 아주 그냥 어떻게 공부를 했길래. 자, 9시월 자료만 펼쳐놓고 봐도 다 배운 건데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간혹 그런 수강생들이 있는데 수업을 어떻게 들었길래 말이야. 이것도 그런 겁니다. 법인이 아닌 자가, 하여튼 원시 취득은 원칙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는데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가에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다. 잘 모르겠다. 시가순액입니다. 취득을 보는 경우, 간주 취득의 경우 취득세 과세 표준입니다. 자, 여러분 토지 지목 변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차량 기계 장비 선박 종류 변경의 경우라든가 이런 간주 취득의 경우의 과세 표준은 증가한가액에 해당하는 사실상 취득가액이요. 그래서 그 지목 변경하는데 뭐 하는데 그 들어간 일체의 그 비용을 말합니다. 증가한가액에 해당하는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는데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이것도요.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다. 잘 모르겠다. 뭐로 합니까?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근데 다만 주의할 것은 지목 변경의 경우는 시가표준액이긴 한데 그냥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지목 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에서 지목 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을 뺀 가액으로 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거 어떤 건지 사례로도 물어볼 수 있어요. 사례로도 물어볼 수 있는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개인갑이요. 개인이 지목을 변경합니다. 밭에서 대로 지목을 변경해요. 자, 그랬을 때 이 지목 변경하는데 자, 지목 변경 전에 시가표준액은 1억이고 지목 변경 후에 시가표준액 5억입니다. 개인이 지목 변경하는데 사실상 취득가격이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취득가격이 확인이 되지 않는다. 이때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인가? 얼마입니까? 그렇죠. 지목 변경의 경우 간주취득 법인이 아닌 자가 자, 지목 변경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취득가격이 확인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시가표준액이긴 한데 지목 변경은 그냥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지목 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에서 지목 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을 뺀 가액이죠. 그러니까 얼마? 4억 원이 취득세 과세 표준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요거예요. 자, 그래서 사례로도 딱 기억합니다. 요거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시면요. 건축물 개수의 경우는 개수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건축물 개수의 경우는 원시 취득의 과세 표준을 적용한대요. 원시 취득의 과세 표준을 적용하니까 아까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고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가에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다. 잘 모르겠다. 뭐로 하고?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자, 그 규정을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과점주주 주식 취득을 보겠습니다. 우리 과점주주 간주취득의 경우요. 주식 간주취득의 경우에 취득세 과세 표준이요. 이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의 총가액에다가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이 법인의 부동산 등의 총가액에다가 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분의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해서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게 넘어가면 안 되는데 이게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다가 그냥 요거는 자, 이렇게 여기다가 한번 써볼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A라는 어떤 법인이 있는데요. 자, 봅니다. A라는 법인이 있는데 A 법인. A라는 이 법인의 자산 보유 현황을 보니까요. 자, 토지 가격이 만약에 A 법인의 자산 보유 현황을 보니까 토지 가격이 5억. 자, 그 다음에 건물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3억. 그 다음에 차량의 가격, 취득세 대상이 되는 차량의 가격이 2억입니다. 자, 그리고 이 법인에서 갑주주가 만약에 법인 설립 시에 40%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그랬다가 설립 시에 40% 주식을 취득했는데 그 설립일 이후에요. 설립 시에 40% 주식했다가 설립일 이후에 다른 사원이나 주주로부터 주식 20%를 추가 취득해서 60%가 됐습니다. 자, 이 60%가 됐을 때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냐? 그러면 보세요. 이 법인 소유의 취득세 대상 물건에 대한 총가액 얼마입니까? 10억. 여기다가 자, 이 법인의 주식 총수분의
과점주가 취득한 주식의 수를 곱해요. 자, 그 말은 과세되는 지분비를 곱한다는 건데 우리 설립시 주식 취득을 과세하진 않습니다. 근데 과점주 아니었다가 최초로 되면 과점주가 된 날 현재 지분율을 모두 과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60%를 과세합니다. 자, 그러면 이 법인 소유의 취득세 물건을 이런 토지, 건물, 차량을 이 과점주가 직접 취득한 게 아니지만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되잖아요. 이게 간주취득이에요. 그래서 취득세 대상 물건에 대한 총가액에다가 과점주 과세되는 지분 비율을 곱하니까 10억에 60%니까 얼마? 6억 원. 이게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이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어떤 세율을 적용하냐면 이제 나중에 특례세율을 배우는데 이제 중과 기준세율이라고 해서 특례세율을 적용해서 세액을 계산합니다. 오늘은 요까지만. 자, 요거 시험 문제 이런 식으로 사례 문제 나오면 구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과세 표준. 그래서 이 법인 소유의 취득세 대상 물건에 대한 총가액에다가 과점주가 취득한 주식의 주식 비율을 곱해서 구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이런 얘기 됐습니다. 사례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요 특례 있잖아요. 자, 무상취득, 유상승계취득, 원시취득의 경우에 과세 표준에 대한 특례. 이 특례가 작년에 제가 이 특례를 얘기하면서요. 이거 시험에 교재 몇 페이지냐면 지금 110페이지 나와 있는 이 특례 있잖아요. 이 110페이지 특례. 여기 시험에서 제가 그랬어요. 안 나오거나 만약에 나와도 장식용으로 깔려 나오는 것이지 앞에서 시험에 과세 표준 아직 한 번도 안 나왔고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데 그걸 안 물어보고 여기서 정답 지문으로 해서 내릴 가능성은 낮다. 양심이 있다 그러면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 그랬는데 작년에 나오긴 나왔는데 장식용으로 나왔습니다. 지문 2개가.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물변제, 교환, 양도담보 등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요거를 보시면 돼요. 제가 작년에도 요걸 좀 보라고 했는데 그러면 요걸 보니까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할 때 특례요. 다음에 구분에 따른 가액으로 하는데 다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부당행위 계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취득 당시에 뭐로 한다? 시가인정으로. 아까 그랬잖아요. 특수관계자 간에 부당행위로 계산됐다. 취득세 과세 표준은 뭐로 한다고요? 시가인정으로 하는 거고. 자, 대물변제의 경우에 취득세 과세 표준은 어떤 거로 하느냐? 특례가요. 대물변제액으로 합니다. 대물변제액으로. 근데 대물변제액으로. 다만 이 대물변제액이 시가인정액보다 뭐한 경우? 적은 경우에는 취득 당시 가액은 뭐로 한다? 시가인정액으로 한다. 적어도 시가인정액으로 과세 표준하겠다. 그래서 대물변제액이 과세 표준이에요. 대물변제는. 근데 대물변제액이 시가인정액보다 작으면 뭐로 한다? 시가인정액으로 합니다. 최소한 시가인정액으로 하겠다. 자, 그 다음에 교환이요. 교환의 경우에 취득세 과세 표준은 뭐로 하느냐? 교환을 원인으로 이전 받는 부동산의 시가인정액과 이전 받는 부동산의 시가인정액과 이전하는 부동산의 시가인정액 중에서 어떤 거로 하느냐? 높은 가액으로 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교환은 이전 받는 부동산의 시가인정액과 이전하는 부동산의 시가인정액 중 어떤 거? 높은 가액으로 한다, 여러분. 바꾸면 낮은 가액으로 한다고 바꾸겠죠? 네. 그 다음에 양도담보의 경우는 양도담보에 따른 양도담보에 따른 채무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요.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그 양도담보에 따른 채무액이 시가인정액보다 적을 때는 뭘 과세 표준한다? 시가인정액으로. 자, 최소한 시가인정액으로 한다. 그래서 아까 대물변제의 경우에도 대물변제액을 과세 표준하는데 이 대물변제액이 시가인정액보다 적으면 뭐로 한다? 시가인정액으로. 최소한 시가인정액으로. 양도담보의 경우도 양도담보에 따른 채무액이 시가인정액보다 작으면 시가인정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익힙니다. 이런 것들 자꾸 봐서 좋습니다. 자, 그리고 법인의 합병, 분할, 조직 변경을 원인으로 취득할 때는 시가인정액으로 하고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렵다. 잘 모르겠다. 뭐로 한다?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 한번 눈에 익혀둡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나머지 이런 계산식 이런 것들은 몰라도 돼요. 뭐 이런 것까지 막 내면은 뭐 어쩔 수 없이. 자, 취득세 과세 표준은 시가표준액 산정 방법. 자, 우리 시가표준액이라는 거, 자, 토지 시가표준액은 제가 그랬죠? 전국토 수많은 필지의 땅값을 매길 때 각 지역마다 대표성 있는 땅, 주변 토지 지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표성 있는 땅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정 고시합니다. 그러면 그게 표준지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정해서 표준지 땅값을 산정 고시하면 그게 표준지 공시지가 또는 공시지가 그런다고 그랬죠? 그 표준지 공시가를 참작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자기 관할 구역 내 개별 필지들에 대한 땅값을 산정 고시하는데 그게 보다 개별
공시지가라고 했습니다. 이 개별 필지에 대한 땅값, 개별 공시지가가 토지 시가편액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은 역시 수많은 주택들이 있는데 각 지역마다 주변 주택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표성 있는 주택을 표준주택이라고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정해. 그럼 표준주택 가격을 산정한 것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러면 이 표준주택 가격을 참작해서 시장구청장이 자기 관할 구역 내 개별 주택들의 가격을 산정한 것이 합니다. 그게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개별주택 가격. 아파트 같은 것은 공동주택 가격이 산정 것이 됩니다. 이게 주택의 시가편액입니다. 근데요, 개별 공시가나 개별주택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자, 개별 공시가가 공시되지 않은 것도 있냐? 있습니다. 공유심해를 매립간 쪽에서 준공 인가 전에 사실상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아직 산정공시된 적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집을 새로 지었어요. 개별주택 가격이 공시 안 됐겠죠? 집을 새로 지어가지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구청장, 즉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공하는 토지가격 비준표나 주택가격 비준표를 사용해서 산정 가격을 합니다. 그런데 시험에서 이거 어떻게 바꿨었냐?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고 바꿨어요. 아니고 항상 시가편액은 누가 산정무시합니까? 예? 지자체장이 산정무시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공동주택 가격이 공시 안 됐다. 자, 아파트 새로 지어서 그럴 때는 지역별, 단지별, 면적별, 층별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역시 지자체장이 산정한 가격으로 합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고 바꿨어요. 아니고 항상 지자체장이 시가편액은 산정고시합니다. 눈에 익혀 두시면 돼요. 시가편액은 지자체장이 산정고시한다. 건축물에 대한 이 시가편액 산정은 몰라도 돼요.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에다가 여러 가지 지수들을 적용해서 구하는 건데 그냥 몰라도 됩니다. 참고입니다. 됐습니다. 나머지는 몰라주셔도 되고, 부동산 등을 일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 등을 한꺼번에 취득해서 토지 건축물 등의 취득 가격이 구분되지 않는다. 그러면 한꺼번에 취득하는 가격을 토지와 건축물 등의 시가편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면적 비율 X고요, 시가편액 비율로 나눈다는 거 한번 눈여겨봐 놓습니다. 토지 건물 일괄 취득해서 구분이 안 된다. 그러면 시가편액 비율로 안부를 한다. 이런 정도. 자, 이렇게 보시고 됐습니까, 여러분? 이거 벌써 끝나면 안 되는데, 인사말 벌써 나올 뻔했네. 자, 그래서 요까지 교재를 또 줄 한번 또 거드리면서 2회독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세요, 여러분들. 복습을 해야지. 또 교재를 통해서 복습을 하고 마쳐야지. 고개를 드시고, 자, 스트레칭 또 한 번 합니다. 목 운동부터. 하나, 둘, 셋. 네, 반대로 하나, 둘, 셋. 허리도 여러분요, 좌로, 우로 돌립니다.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낍니다. 어깨도 돌리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에 또 이제 취득세 이제 세율이라든가 납세 절차 중요한 내용들을 또 배우고 그렇게 하니까 다음 주에도 역시 본방 사수하시면서 또 우리 해야 되겠고요. 요새는 날씨가 너무 춥고 막 그런데 이렇게 날씨가 추워도 이제 이거 계속 한 달 내내 이렇게 이럴 건 아니고 조금만 견뎌내면 멀리 남녘에서 이제 봄바람 불어온다는 동백꽃이 핀다는 둥, 산수유가 핀다는 둥, 이런 소식 들려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추운 겨울 조금만 견뎌내시고 잘 이겨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과세 표준을 봅니다. 별표 3개 하셨으면 올해도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세를 계산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가액이죠. 취득세 납세무자가 신고 납부하는 조세이기 때문에 납세무자가 과표 결정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면 원칙이고, 또 취득의 원인에 따라서 시가인정액, 시가표준액, 사실상 취득가격 등을 과세 표준하게 됩니다. 그럴 때 시가인정액이라는 게 뭐냐? 시가인정액이라는 것은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자, 공매가액 등 법령 인정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인데,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한 후 3개월 내 이 평가 기간 동안에 만약에 매매가 있었다, 매매가액, 감정받은 게 있으면 감정가액, 공매, 경매가 있었으면 공매, 경락가액 등을 우리가 말합니다. 자, 그럴 때 시가 인정액이 2 이상이다. 이 기간 동안에 그럴 때는 취득일 전후로 해서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가액이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이 2개 이상일 때는 평균액으로 하고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취득세 과세 표준. 자, 보겠습니다. 기준은, 취득세 과세 표준의 기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합니다. 그죠? 취득 당시 가액으로. 그래서 취득 당시 가액이라는 게 취득세 과세 표준을 말하는 거예요. 다만 연부로 취득했을 때는, 자, 연부 금액을 과세 표준하는데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계약상 지급되는 금액 X입니다. 계약상 X고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네. 그 다음에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이고 취득 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해서요. 취득 원인에 따른 과세 표준을 보면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자, 시가 인정액으로 한다는 것.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시가 인정액이라는 것은 취득 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세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고요. 자, 여기 중요한 거, 작년 시험에 정답지로 나온 거.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 과세 표준은 뭐로 한다고요? 시가 표준액입니다. 작년에는 옳은 거 골라라 해서 옳은 집으로 나왔는데 바꾸면 시가 인정액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 물건에 대한 시가 표준액이 1억 원 이하인 부동산을 증여받았다, 상속을 제외하고 그랬을 때는 얼마 안 되니까 시가 인정액과 시가 표준액 중에서 우리 같은 납세자가 어떻게 한다? 정하는 가격으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요. 예. 상속도 아니고 시가 표준액 1억 원 이하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도 아니고 무상취득의 경우는 뭐로 하냐? 시가 인정액으로 하는데. 다만 시가 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렵다. 잘 모르겠다. 뭐로 한다? 시가 표준액으로 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갑니다. 지문에 나와도 장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것들은 읽어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어딜 보시냐면 부담부 증여를 보겠습니다. 자,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취득세 과세 표준은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채무액 상당액 부분, 채무부담액, 채무액 상당액 부분은 요거는 뭐라고요? 유상 취득으로 보니까 유상승계수익의 과세 표준을 적용하고, 취득 물건의, 자, 시가 인정액에서 채무부담액을 뺀 잔액, 5억에서 3억 뺀 2억 부분은 요거는 이제 무상취득으로 보니까 무상취득의 과세 표준을 적용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딱 줄거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유상취득으로 보는 경우는 유상취득으로 보는 채무액 상당액 부분은, 자, 채무액 상당액 부분은 시가 인정액을, 채무부담액은 시가 인정액을 한도로 한다. 이 정도요. 나머지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잡다한 내용이라 나머지는 넘어가고, 여기 중요한 거. 유상승계취득이요. 자, 107페이지.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세 과세 표준은 뭐로 하느냐? 자,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합니다. 이 사실상 취득가격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동산을 유상거래로 승계취득할 때 취득 당시 가격은 취득 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다음의 자가, 여기 나오는 게 이제 납세무자라든가 신탁의 경우는 위탁자가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일체 비용을 말합니다. 그걸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합니다. 유상승계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인데 넘어갑니다. 108페이지. 이때 어떤 자가 취득하는 거냐면 납세무자라든가 그 다음에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취득하기 위해서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일체 비용을 말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고, 자, 사실상 취득가격의 범위요. 자, 여기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간접비용과 포함하지 않는 간접비용이 있었는데 사실상 취득가격의 범위요. 자, 취득하기 위해 들어가는 일체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인데 취득하기 위해 들어가는 일체 직접 간접비용이요. 그럴 때 여기 봅니다. 취득대금을 일시급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 할인된 금액을 과세 표준하니까, 자, 매매대금을 일시 지급함에 따라 할인받은 금액은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이거 할인된 금액을 과세 표준하고 할인받은 금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득 가격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 자, 취득 가격에 포함되는 간접 비용과 포함되지 않는 게 있는데, 자, 포함되는 것부터 먼저 봅니다. 포함되는 거 여러분 보세요. 할부 또는 연부 계획에 따른 이자액상의 연체료. 누가 취득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법인이 취득할 때는 포함하는 거고. 건설 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포함합니다. 다만 이것도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할 때는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농지 보존 부담금, 대체 살림사원 조성비 같은 미술작품의 설치비용 같은 거 눈에 한번 익혀두시고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쟁반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나 수수료 이런 것도 포함하고요.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부담효과 채무유색이요. 아까 전세 끼고 집 살 때 1억짜리 집인데 전세금 6천 있을 때, 아니면 1억짜리 집인데 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이 6천만 원 있을 때, 채무를 인수하면서 집 살 때 이것도 포함해서 취득가격에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국민주택 채권 같은 거, 이 채권 매각 차손 이런 것도 양도 간접비용으로 인정합니다. 제가 안 나온다고, 아니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이걸 왜 안 내냐고 그랬더니 나왔죠. 공인중개사가 지급한 중개보수 포함합니다. 다만 이것도 법인이 아닌 자가 개인이 취득할 때는 이런 KXX 사실상 추가해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는 붙박이 가구 가전제품 같은 이런, 요거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 효용을 유지시키는 데 들어간 설치비용, 설비 시설 등의 설치비용, 요거 빌트인. 그 다음에 정원 또는 부속 시설 등을 조성 설치하는 비용, 이런 것도 눈에 쭉 익혀둡니다. 자, 그 다음에 포함되지 않는 거 보세요. 포함되지 않는 거, 판매를 위한 광고 선전비 이런 것들을 포함하지 않고요. 판매 비용. 그 다음에 판매 비용 포함하지 않고, 또 법률에 따라 전기, 가스, 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포함하지 않고, 이주비, 지작물 보상금 같은 거 포함하지 않고요. 자꾸 눈에 익혀두면 눈에 익혀두는 수밖에 없어요. 부가가치세 나중에 환급 받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특히 세 가지요, 여러분. 요 세 가지. 건설 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할부이자 연체료, 중개보수. 이 세 가지는 누가 취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취득자가 법인이다. 법인이 취득할 때는 어떻게 한다? 포함하고. 근데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 취득할 때는,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 취득할 때는 이런 KXX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 개인이 취득할 때는 포함하지 않는다. KXX. 이렇게 해서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당행위 계산 봅니다.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는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는데, 부당행위 계산 예외가 있죠. 부당행위 계산. 지방자치단체 장은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그 취득에 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 계산한 것으로 인정된다. 즉 부당행위 계산이 있다 그러면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뭘요? 시가인정액을 취득당 시가액으로 결정해야 한다니고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부당행위 계산이 있으면 시가인정액으로 지자청이 결정합니다. 취득세 과세 표준을 이거 시가 표준액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때 부당행위 계산 판단은 어떻게 하느냐 봅니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요, 시가인정액보다 무슨 가격으로? 낮은 가격으로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인정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자, 시가인정액과 사실상 취득가액의 차익이 금액으로 얼마? 3억 이상 차이 나거나, 또는 시가인정액의 몇 프로? 5%. 시가인정액의 5%. 자, 상당 금액이 상일 때 부당행위 계산이 있다고 보고, 지자체 장이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하지 않고 뭐를 과세 표준한다? 시가인정액을 과세 표준한다. 여러분, 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원시 취득의 경우 과세 표준 봅니다. 자, 공유수면 매립간 척하거나 건축물 신축하거나 원시 취득의 경우에 과세 표준은 뭐로 한다?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한다. 근데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개인이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럴 때 취득세 과세 표준은 뭐로 한다?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자, 잘 모르겠다. 뭐로 한다?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는 거. 그래서 시가인정액으로 바꿨습니다.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그래서 딱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우리 간주취득의 경우에 취득세 과세 표준이요,
특히 토지 지목 변경의 경우를 꼭 주의합니다. 토지 지목 변경의 경우에 증가한가에 해당하는 사실상 취득가액인데,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개인이죠.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다. 잘 모르겠다 시가순액인데 지목 변경은 그냥 시가순액이 아니라 지목 변경 이후의 시가순액에서 지목 변경 전에 시가순액을 뺀 가액으로 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요거. 선박차량 기장비 종류 변경은 잘 모르겠다 시가순액인데, 자, 건축물 개수의 경우는 원시 취득 규정을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과점주주 주식 취득의 경우에 과세 표준은 아까 제가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취득세 대상 물건에 대한 총가액, 토지, 건물, 건물, 차량의 가격, 요게 이제 총 10억이다. 그러면 10억. 여기다가 과세되는 지분 비율 60%, 자, 아까 사례를 들었었죠? 60% 과세된다? 그러면 10억에 60%니까 6억, 이게 과세 표준이 된다. 이런 거 아까 사례 연습했었잖아요. 이런 겁니다. 그 사례를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무상취득, 유상취득 등 이 과세표준의 특례요. 이 과세표준 특례에서 우리는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유상취득의 과세표준 특례를 좀 중심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거 잡다한 것들 일일이 다 할 수는 없고요. 자, 어떤 걸 보냐면 여러분요, 특례에서, 자, 여기를 봅니다. 특례에서 대물 변제 등 유상 승계 취득의 경우에 과세 표준만 좀 보겠습니다. 요거만. 자, 그럴 때 똑같아요. 다문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부당행위 계산한 것으로 인정되면 뭘 과세 표준한다? 지자상이 시가인정으로 하고 이런 건. 자, 대물 변제 보겠습니다. 대물 변제의 경우는 대물 변제액을 과세 표준하는데, 다만 대물 변제액이 시가 인정액보다 적으면 뭐로 한다? 시가 인정으로 한다. 적어도 시가 인정액으로 과세 표준하겠다는 얘기고. 자, 교환의 경우는 교환을 원인으로 이전받는 부동산의 시가 인정액과 이전하는 부동산의 시가 인정액 중 어떤 거로 합니까, 여러분? 여기 어떤 거? 높은 가액으로 합니다. 높은 가액으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양도 담보의 경우에는 역시 양도 담보에 따른 채무액으로 하는데, 다만 이거 똑같아요. 만약에 시가인정액 이거 자 봅니다. 다만 그 채무액이 시가인정액보다 적으면 뭐로 한다? 시가인정액으로 한다. 적어도 시가인정액을 과세 표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법인의 합병, 조직 분할에 따른 것은 시가인정액으로 하고, 법인의 합병 하거나 법인이 분할하거나 조직 변경을 원인으로 취득할 때는 시가인정액으로 하는데,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렵다. 잘 모르겠다 뭐로 한다? 시가순액으로 하고 이런 거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 할 필요 없고 넘어갑니다. 됐습니다. 자, 넘어가고 시가순액 산정이요. 됐습니다. 시가순액 산정, 하여튼 지자체장이 산정한다는 거, 항상 지자체장이 산정한다는 거. 그거 말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지자체장이 시가순액 산정한다. 건축물 시가순액 결정 몰라도 됩니다. 이런 것들. 자, 넘어갑니다. 부동산 등의 일괄 취득, 요거요. 부동산 등을 한꺼번에 취득해서 각 과세물건의 취득 당시 가액이 구분이 안 된다. 그러면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과세물건별 시가순액비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 당시 가격으로 한다. 그래서 구분이 안 될 때 요거 시가순액비율로 나눈다는 거. 바꾸면 면적비율로 나눠 계산한다고 바꾸겠죠. 면적비율 X요. 자, 이렇게만 해놓습니다. 자, 됐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취득세 과세 표준, 자, 깊은 내용까지, 어려운 내용들까지 다 봤습니다. 계속 반복하면 돼요. 이런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볼 필요 없고 참고적으로 보시는 거고. 자, 다음 시간에 이제는 우리가 세율이고요. 좋습니다. 끝난 거 아닌데, 여러분들? 자, 이거 보세요. 화면을 계속 보세요. 마지막 인사말 들어야지. 자, 여러분 매일매일 공부한 내용들이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소소한 깨달음이, 오늘도 많이 배웠지만 시험은 어렵다 이런 것보다는 하나하나 알아간 거 있잖아요. 자,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소소한 깨달음이 주는 즐거움에 자족하면서 실망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분명 합격에 희망을 꽃피울 준비가 되신 거고요. 여러분 힘내시고, 여러분은 언제나 저의 뭡니까? 자랑과 보람입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우리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